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이제 집에 왔고, 이번 영상은 제가 모처럼, 거의 제 인생의 한 30%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경제.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가 정확하게 2018년도 9월경이거든요. 2018년도 9월경에 내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찍었던 영상들은 2018년도 말부터 한 2021년도까지 한 400개, 500개 영상을 찍었었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 번 다 삭제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 영상을 봤던 구독자분들은 광일이가 많이 변했다, 광일이가 좀 태도가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서 의식의 흐름도 바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한 거고, 저희 초심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구독자님들 중에서 떠나간 분도 있고, 새로 영입된 분도 있고, 새로 유입된 분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거는 뭐 제 의지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독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고 또 지금의 최광일로서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제가 2019년도 한 3월 4월경에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국민광장에서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영상에서 뭐라 했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세입자들을 위한다고,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을 빚더미에 떠안게 하는 어마어마한 파국을 맞이할 거다, 이런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2019년이 지나서 이제 지금이 벌써 2024년도잖아요. 제가 왜 그때 그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시장의 원리에 함부로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냐면은, 그냥 가격이라는 경제의 원리는요, 가격, 주식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 뭐 하다못해 저희 집에서 하고 있는 이런 한우, 소의 가격, 그리고 또 하다못해 어떤 물가라는 금리의 가격, 그리고 또 이런 모든 경제에 있어서의 모든 가격이라는 지표는요, 자본주의 원리에서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클. 호황기, 불황기, 호황기, 불황기, 호황기, 불황기, 호황기, 불황기, 이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두 가지의 주요 요인이 있어요. 두 가지의 주요 요인. 이 두 가지의 주요 요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심리. 엄마 물소리 하지 마. 사람들의 심리인데, 그리고 두 번째가 화폐. 돈이라는 화폐의 유동성. 이 유동성과 사람의 심리가 호황기와 불황기의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을 만드는 원리거든요. 근데 유동성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돈이 풀릴 때도 있고, 돈이 풀릴 때도 있고, 돈이 묶일 때도 있고, 돈이 풀릴 때도 있고, 돈이 묶일 때도 있어. 이거는 유동성으로 인한 유동성으로 인한 변동성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화폐의 유동성만큼 중요해요. 실제로 뭐 코로나 때처럼 대재앙이 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이런 대불황기가 오잖아요. 이런 불황기가 왔을 때 실제로 경제가 불황기에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의 심리가 돈을 지금은 쓸 때가 아니다, 돈을 지금은 최대한 저축하고 모아둘 때다, 이런 사람의 심리가 한 사람의 심리가 아니라
한 국가적 단위로, 전 세계적 단위로, 전 세계의 시민들, 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이 사람의 심리가 지금은 돈을 쓰면 안 돼, 이런 심리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 시기가 바로 불황기예요. 불황기. 그리고 이 시기에 맞물려서 동시에 진행되는 게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투자를 해야 될 때인지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될 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첫째로 알아야 될 게 연준이라는, 패드라는 연준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연준. 이 연준이라는 거는 전 세계 모든 은행의 금리를 좌지우지하는 단체거든요. 이 패드라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앙은행들은 망하기 싫으면은 금리를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이 인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고, 그리고 또 시장의 변동성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확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마음이 펴졌다, 이런 현상들을 이제 여러 가지 지표로 이렇게 나온 것들도 많고 그러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바로 매크로라는 거예요. 매크로. 그래서 매크로라는 단위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모든 경제 상황을 하나의 매크로라는 단어로 통합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매크로라는 거는 결국에 본질적인 거는, 저는 원래 투박하고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는 게 해남자 최강일의 밑도 끝도 없는 무식한 발언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구리지수, 뭐 코스피지수, 뭐 달러 지수, 이런 지수라든가 지표를 볼 줄 몰라서 그런 단어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냐면은,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게 나의 철학이에요. 어려운 거를 쉽게 표현하고, 글씨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얘기를 했을 때 알아먹을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건 그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고난 태생이 이런 깡시골에서 태어난 시골 촌놈이고, 그리고 또 단순하고 무식하고 투박하고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사는 게 내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유동성, 변동성, 이런 단어로 사람의 심리, 화폐 발행량의 이런 유동성, 이런 표현으로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알아먹어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지금이 투자를 할 때인지 지금이 투자를 안 할 때인지를 알 수 있다는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거를.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문재인 정권 때 하고 했던 그 부동산 정책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냐면은, 시장의 변동성에서 그때 당시 부동산 가격대라는 게 이미 정점을 찍은 상태였어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 가격이,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부동산 가격이 지금은 비싸니까 집을 사면 안 돼라는 사람의 심리가,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심리가 가득 차 있었고, 또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에 들어갈 화폐의 유동성이 이제 서서히 더 이상 이제 유입량이, 부동산에 투입되는 화폐의 유입량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시기였어요. 이거는 내가 뭐 경제 전문가라서 뭐 어떤 뭐 부동산 정책위원장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저뿐만 아니라 적어도 경제에 대해서 좀 기본은 안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시장의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에서 이제 가격대가 정점을 찍었고, 당연히 이제 정점을 찍었으면은 이제 희가 있으면 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희에서 락으로 이제 가격이 내려가야 될 시점에 문재인 정권이 세입자 편을 든다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세입자들에게 이미 유동성이 화폐의 유입량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반강제적으로
화폐의 유동성을 키워버린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취지는 서민들에게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리를 낮추는 낮은 금리의 대출을 마음껏 풀어서 집 없이 사는 청년들, 집 없이 사는 이런 세입자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약간의 판타지를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론을 가지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은 2019년도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장의 원리에서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가야 될 가격대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흐름에 개입함으로써 반강제적으로 유동성을 풀어버려서 반강제적으로 집을 사지 않을 사람들도 집을 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돈이 넉넉하게 있고 집을 사도 집을 한 채 두 채 더 사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산 게 아니라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때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을 때 집을 안 사면 난 앞으로 서울에다가 집을 살 수 없다. 이런 믿음을 정부에서 심어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낮은 가격에 집을 살 때 부동산 시세가 이제 떨어져서 낮은 가격에 집을 사야 될 사람들이 정부에서 막역하게 그냥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유동성을 갑자기 풀어버리는 바람에 최고점을 찍은 부동산 가격대에서 그 이상 하이퍼 인플레이션인 최고점이 시장의 흐름에서의 최고점을 넘어선 최고점의 가격에서 그 사람들이 연끌을 해서 사버린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권이 해놓은 부동산 정책의 어마어마한 파국의 현실이거든요. 지금 제가 2019년도에 이 말을 하고 나서 뭐 욕은 안 먹었지만 파란색 물결이 가득한 해남 바닥에서 내가 그 영상을 찍고 나서 나도 눈치를 많이 봤어요. 아니 그래도 민주당의 터전이 전라도인데 전라도 중에서도 해남은 민주당이라면 무조건 뽑는데 그 민주당 텃밭에서 내가 군민광장에서 이 영상을 찍고 나서 나도 눈치를 많이 봤는데 나는 후회가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내 말이 맞아서 후회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시장의 원리라는 거는 밀물 썰물과 같아요. 밀물 썰물. 자본주의 원리에서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는 민물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 썰물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밀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들어오고 밀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들어오고 이게 자본주의에서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막역하게 경제라는 거는 항상 민물만 들어와야 된다. 항상 민물만 들어와야 되고 항상 물이 가득 차야 되고 이게 경제를 모르는 문외한들이 하고 있는 이상주의적 경제적 파국을 계속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내가 2019년도 말에는 2019년도 8월경에 찍은 영상에서는 지금 절대 집을 사면 안 된다. 여러분들 지금 뭐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보금자리라든가 이런 대출을 끌어모아서 이미 최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에 집을 사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시장이 원래대로 복귀돼서 가격이 폭락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빚더미에 떠안는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이게 결과론적으로 지금 2024년도 경에는 이미 그게 현실이 됐어요. 이미 그게 현실이.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찍고 나서 내가 진짜 화가 많이 나서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2024년도가 됐으니까 벌써 2019년도에 찍었으니까 5년이 지났잖아요. 5년. 그 5년 동안에 정확하게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사라지니까 이제 한순간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거품이 가득 꼈던 가격대가 이제 지금 계속 하향 곡선을 내려가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정부에서 막 대출을 막 장려하고 그럴 때는 집을 사야 된다는 심리가 모든 국민들에게 집을 사야겠다는 심리가 가득 차 있었고 지금 이제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고 나니까 이제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심리가 부동산은 계속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러고 이제는 사람들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서 집을 절대 안 사거든요.
이제부터 내가 진짜 본론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주식도 그러고 부동산도 그러고 하다못해 한우도 그러고 지금 주식도 지금 계속 지금 계속 벌마켓, 베얼마켓 그러거든요. 지금 주식은 계속 베얼마켓이에요. 베얼이란 말은 계속 하락장이란 뜻이 하락장. 벌마켓은 황소마켓. 주식이 오르는 장을 벌마켓이라고 그러고 베얼마켓은 폭락장이에요. 근데 지금 주식도 베얼마켓이고요. 부동산도 지금 하향 곡선이고요. 하다못해 우리 집에서 기르는 소도 한우도 지금 폭락장이에요. 한우 같은 경우는 700만 원 하던 게 5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럼 계속 폭락장이 모든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가 경제에서의 원리에서 모든 분야의 이런 경제 원리가 가격대가 지금 폭락장이거든요. 네, 이제부터 진짜 본론적으로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집을 사더라도 지금 사야 돼요. 이렇게 폭락장일 때 그때 내가 아껴놓던, 내가 모아놨던 총탄이라는 현금을 그때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이 폭락이고 가격이 떨어진다 할 때 이때 들어가야 된다고. 이때 투자가 들어가야 돼.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거든요. 사람들의 심리라는 건 가격이 오른다고 할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장담하는데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 보고 절대 집 사지 마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현금이라는 총탄이 있으면은 지금 이맘때 가격이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직 최저점을 아직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저점이 보이지 않을 때, 최저점이 보일랑 말랑 할 때 이때 들어가야 돼. 이때 딱 무릎 정도에서 들어가야 돼. 발밑까지 기다리지 말고 무릎 정도에서 들어가서 어깨 너머에서 관망을 해야 돼요. 무릎 정도에서 들어가서 어깨 너머에서 팔거나 가지고 있거나를 해야 된다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좀 부동산이랑은 다른 게, 부동산이라는 거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유동성과 가격의 이런 유동성과 사람의 심리만 보면 되거든요, 부동산은. 근데 주식은 달라요. 주식 같은 경우는 결국에 주식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결국에 주식이라는 거는 회사의 가치, 기업의 가치만큼 주가가 평가가 되는 게 이 주식의 원리예요. 회사의 가치가 단순하게 어떤 뭐 부동산처럼 화폐의 유동성과 그리고 뭐 사람들의 심리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거는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기업의 가치만큼 주가가 평가되잖아요. 그 기업의 가치만큼 주식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부동산과 다르게 가격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을 봐야 돼요. 주식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해창주주장이라는 해창 막걸리를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1년 전에 해창 막걸리야 1년 전에 해창주주장과 지금의 해창주주장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5년 전에 해창주주장과 지금 해창주주장에는 꽤 많은 차이가 있어요. 10년 전에 해창주주장과 지금 해창주주장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바라볼 때는 5년, 10년 단위로 바라봐야 돼요. 1년 전에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5년 전에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는 꽤 많은 차이가 있고요. 10년 전에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거는 1년, 2년 단위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단위로 변하고 20년 단위로 변하고 30년 단위로 변해요. 구글이라는 회사를 보세요. 20년 전에는 구글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20년 후에 구글이라는 회사는 어때요? 존재하지도 않았던 회사가 시가총액, 전 세계 시가총액 넘버 5 안에 들어요. 이게 주식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가격 지표와 사람들의 심리보다 중요한 게 그 회사의 가치예요. 그 회사의 가치만큼 우상향하게 돼 있어. 이게 주식의 원리지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우리 집에서 기르는 한우에 투자를 한다 해도 축사를 한 동 사고 싶다.
이렇게 한우 시세가 폭락을 했을 때 이때 축사를 사야 돼요. 한우 시세가 700만원을 찍고 800만원을 찍을 때는요, 그때 축사한동을 살려 그러면은 똑같은 물건을 3억 주고 사야 되는 거를 이렇게 폭락했을 때 축사 망한 농가의 축사를 사들일 때는 폭락해서 망한 축사를 살 때는 3억 주고 사야 될 거를 8천만원, 9천만원에도 매입할 수 있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하다못해 소를 기르기 위해서 축사를 사든, 이렇게 폭락했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은 불황기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가득하고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가격 지표도 갈수록 하얀 곡선을 그리고, 이때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는 민물이 들어오면 썰물이 있고, 썰물이 들어오면 민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얀 곡선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는, 가격이 오를 때가 되면 영원히 오를 거라고 착각을 하고, 가격이 내릴 때가 되면은 영원히 내릴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영원히 내려가는 가격도 없고 영원히 올라가는 가격도 없어요. 늘 이렇게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면서 우상향하는 게 자본주의의 원리거든요. 이 원리 하나만 가지고 꼭 예측을 할 필요도 없이, 이런 지표라든가 이런 유동성이라든가 변동성이라든가 패드 연준의 금리 인상 인하가 어려우면은 사람들 심리에서 지금 집값 떨어진대. 지금 집값 떨어져서 집 사면 안 된대. 사람들 심리에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 사면 안 된대. 이 말이 나올 때 그때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 심리에서 지금은 주식하면 망한대. 지금 주식 완전 폭락장이래. 이 말이 들어갈 때 투자를 하고, 한우도 지금 한우 완전히 똥값이래. 한우 길러봤자 적자래.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을 때 이때 축사를 사라는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에서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기본적인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2019년도 8월경에는 내가 절대 영끌해서 집 사지 말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현금이라는 총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지금은 집을 사도 될 때입니다. 지금은 집을 사도 될 때니까 이제 이번에는 다른 영상을 찍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